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 아기가 18개월 된 엄마입니다. 아기 낳기 전까지 본 모습을 숨기다가 아기 낳고 나니까 시어머니랑 남편 쌍으로 노예 취급을 하고 무시하네요. 남편은 매번 입버릇처럼 너는 내 노예라고 말을 하더니 정말 장난 아니고 진짜로 노예처럼 대해요. 아기가 커가면서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혼자서는 더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저녁에 집에 오면 6시 반부터 8시까지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저녁 준비하면서 아기를 같이 봤습니다. 아기 때문에 싱크대에 서 있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요리라도 하려면은 남편이 옆에서 아기 시선을 좀 분산시켜줘야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자기도 좋다고 8시까지만 보면 그 다음엔 자기 자유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 진작부터 그럴걸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한 이틀 그렇게 애를 보더니 3일째부터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그냥 조용히 제가 받고 다다음 날에는 화가 나서 얘기를 했죠. 당신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더니 그 2시간을 못 봐서 3일도 못 가서 이러는 거냐 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뭘 잘했다고 화가 난다고 가출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번 주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주 주말 내내 집에 안 들어오길래 날도 추운데 차에서 자는 건 아닌가, 차에서 자다가 아픈 건 아닌지 온갖 걱정 속에 계속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겨우 연락이 돼서는 하는 말이 친구 집이라고 하면서 지는 더 이상 저랑 못 살겠다네요. 아기 보는 거 자기도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싶고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데 제가 자꾸 강요를 하니까 화병이 나겠다고요. 저랑 살기 싫다느니 하면서 너가 그렇게 애기 안 봐준다고 화내면은 아기한테 정서에 안 좋으니까 너 혼자 보는 게 아기한테도 정서에 좋을 거고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너는 자존감도 높고 직장도 있으니 아기가 잘 클 거라고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겨우 그런 이유로 이혼을 들먹거리는 남편을 보며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시집을 왔다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의 새끼도 아니고 지 새끼인데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남편은 백수예요. 결혼 전부터 백수였는데 대학원 다닌다고 그러면서 졸업하고 나면 취업할 줄 알고 그냥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았는데 논문 못 쓰겠다고 석사 수료 후 2년 동안 논문 못 쓴다고 징징거리면서 자존감 낮은 거 다 받아주고 자존감 낮아서 상대방 조롱하면서 자기 자존감 찾는 것도 들어주고 참아주고 뭐든 다 내 탓이라고 해도 참아줬어요. 저는 자존감이 낮지 않으니까 어차피 좀 받아주면 나중에 직장 들어가면 나아지겠지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온 겁니다. 사실 저라고 좋은 조건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재혼이에요. 지금 남편은 저랑 초혼이고요. 저는 전 남편 폭행 및 여러 사유로 이혼을 했고 슬퍼하던 차에 이 사람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멍청하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서 아기라도 안 낳았으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가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울고 있습니다. 결론은 남편이 가출하고 간 것은 친구 집이 아니라 시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가출한 다음날 카톡 보내서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읽고서도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길래 제가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냐면서 남일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했지만
남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기도 했기에 아들 일에 이제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숨어있던 곳이 시댁이었을 줄이야 정말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얼마나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꼈는지요. 근데 갑자기 돌아와서는 자기 아빠 정년 퇴직을 해서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에 걸리신 것 같다고 트럭 한 대 사준다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해주고 보험까지 넣어준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나중에 준다고 했다면서 뭐 어떠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독방 육아에 홀벌이 직장 생활에 집에 와서도 밥하고 애 보고 혼자 미쳐가는데 혼자 외벌이라 돈이 너무 쪼들려서 애 낳고 10원 한 장 저금 못한 상황인데 지 맘대로 저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애기 물건 사고 남편 거 산다고 저는 올해 옷을 산 게 당근마켓에서 후드티 장당 1,400원 주고 10벌 정도 한꺼번에 파는 사람한테 옷 산 게 다거든요. 진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편 자존감이 너무 낮고 논문도 못 쓰고 그러니까 직장도 없어서 매번 힘들다 하니 눈치 주기 싫어서 돈 없다 소리 한 적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거에 맞춰서 살려고 아등바등하게 살고 있었던 건데 자기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이라면서 지 맘대로 막 쓰는 겁니다. 저희 아기가 아토피라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0년 된 원룸이라 녹물의 벽에 곰팡이에 아기 아토피 낫게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어떤 집이 마음에 들어서 선입금 300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는 그 큰 돈을 생각 한번 안 하고 막 써요. 어차피 받을 건데 뭐 어떠냐면서요. 어차피 새로운 집 이사 가도 남편 직장 없어서 제가 대출 받아야 하고 제가 돈 벌어 갚을 건데도 뜨뜻미지근하더니 결국 가출하고 일요일 날에는 커튼뒤라 안 보였던 벽면이 곰팡이 범벅인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남편한테 연락을 하니 아기는 걱정도 안 되는지 자기는 따로 전셋집 구해서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는 곰팡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기 옮길 집을 알아봐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아니 자기는 자기 분가할 집이나 알아보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서로 얘기하고 풀기로 하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마음 편하게 시댁에서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온 걸 알게 되니까 저는 화를 넘어서 분노가 치밀고 배신감에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그래도 며느리가 걱정한다고 하면은 아들이 답장 보내지 말라고 해도 몰래라도 걱정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문자에 밥도 못 먹고 못 자고 힘들게 아기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써놨는데도 오히려 같이 있던 시어머니 언니 그러니까 남편 이모분이 더 걱정하면서 빨리 당장 올라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집안인지 근데 이상한 게 시댁에서 지냈다는 날이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님께 들었는데 시댁에서는 이틀만 자고 갔다고 그럼 돌아온 날이 화요일인데 월요일엔 어디 있던 거냐 했더니 그냥 진짜 친구네에서 잤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시비를 걸며 나가더니 따로 집 구해서 살겠다는 것도 그렇고 이혼을 하자는 것도 별거를 하자는 것도 다 이상했어요. 근데 아기가 그래도 아빠 왔다고 좋아하고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 같길래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쯤 아이들도 다 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가짜라도 아빠 좋아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고 집 분위기가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나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간 남편이 시댁에 가 있었던 걸 알고는 마음이 다잡아지지가 않습니다. 좋게 좋게 넘기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아기 보는 게 힘들다고
아기 제가 다 보면 자기가 집안일 해준다더니 결론은 오늘도 제가 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 안 바뀔 거니까 싫으면 이혼하면 된다고 너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에휴, 저런 사람인 걸 알았으면은 아기는 절대 안 낳았을 거예요. 당시 제가 직장을 다니며 홀벌이를 하고 있으니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아기는 시어머니가 봐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낳고 보니 완전 돌변. 오히려 재혼녀 받아준 거 감사하라며 얼음장을 놓네요. 너무 속상해서 친정 가서 엄마한테 말하며 울었는데 참다 못한 엄마가 화나서 전화로 남편한테 뭐라 하니까 이제는 막정으로 뭐 알아서 하란 식이더라고요. 어쩔 거냐고요. 그런 얘기 듣는 순간 이 사람 이미 끝내려고 마음을 먹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서 이혼하려고 신혼집 돌아와서 하나하나 짐을 싸는데 짐 싸다가 발견한 먼 종이가 있는데 낯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앨범 사진첩 중간에 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안 열어본 건데 이 사람이랑 찢어지면서 사진들도 다 치워버리고 아기 사진이나 챙기려고 연 건데 발견한 거죠. 뭔가 싸한 느낌에 번호를 저장해두고 우선 짐부터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폰에 그 번호를 저장해뒀더니 왜 그 있잖아요. 카톡이 친구가 등록되며 사진이 뜨는데 아니 남편이랑 웬 여자가 같이 찍은 사진인 거예요. 보는 순간 뭐가 딱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분간답시고 아주 난리법석을 떨더니 이거였나 싶었죠. 사실 그때 의심이 간 날 남편 잘 때 폰을 한번 열어본 적이 있었는데 별게 없었거든요. 이제 보니 폰에 기록 안 남기려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게 연락처만 종이에 적어서 따로 보관해 왔던 것 같더군요. 이혼할 판에 아주 좋은 건수 하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